자, 이제 다시 주제를 바꿔서 학교 생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처음에 이 장례 지도과에 들어가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옆에 계신 장스토리님께서 장례지도학과 한번 가볼래? 라고 해서 저는 가게 된 케이스고요. 친구 따라서 강남 간 그런 약간 스타일이에요. 가장 결정적인 거는 취업도 잘 된다. 근데 장례 지도과에 진학을 하려면 공부를 잘 해야 되나요? 경쟁력은 있다고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경쟁력은 있다고는 하지만 그 수준이라든지 그렇게 특출나게 공부를 잘해야 된다라든지 이런 부분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내가 장례 지도사를 하고 싶다고 생각을 하면 뭐 누구나 가능하다. 저희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좀 셌어요. 그때 뜨는 직업이었잖아요. 그렇죠. 막 학교가 생기고 핫 이슈 막 그런 막 이제 장례식장들도 새로 막 오픈을 하고 하는 상황이어서 그때 좀 경쟁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만 되면 다 들어갈 수 있다. 그럼요. 그러면 이제 학교에 들어가서 도대체 뭘 배우나요? 학교에서는 여러 가지 기본적인 걸 배울 거예요. 장례라는 게 20살 당시에는 많이 생소해요. 물론 알고 입학하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장례라는 게 많이 생소하고 평소에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그렇죠. 그때 당시에는 뭐 이런 영상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다른 어떠한 뭐 책을 찾아본다라든지 우리가 찾아보지 않은 이상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부터 배우고 기본적인 약간 간접적인 부분을 체험하는 그런 거라고 보여요. 그러면은 학교 다니면서 뭐 재밌었던 에피소드라든지 뭐 기억에 남는 뭐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 저는 진로가 너무 안 맞았어요. 그래서 너무 분위기도 암울했고 수업 자체도 너무 딱딱하고 하지만 그 학과 생활하면서 이렇게 너무 딱딱하고 어려운 것만 있는 건 아니고 사실 동아리 활동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축제 기간에 뭐 남들이 안 하는 다른 것도 즐길 수가 있어요. 축제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우리 장례지도과만의 이제 특징이 있잖아요. 그럼요. 축제 때는 보통 뭘 하나요? 기본적으로 축제 때는 다른 과들은 막 기본적으로 막 주점도 차리고 뭐 여장 남장 분장도 한다든지 뭐 치어리딩이라든지 매력을 뽐낼 수 있는 여러 가지를 해요. 근데 사실 저희는 뭘 매력을 뿜어야 되죠? 과 특성상 그 장례라는 그런 걸 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인종 체험을 했죠. 인종 체험을 했어요. 사실 옆에 있는 장스토리님하고 저하고 저승사자 1, 2를 했어요. 그래서 그렇죠. 그때 엄청 핫했는데요. 네, 저승사자 1, 2를 하면서 인종 체험을 하는 사람들 일부러 관에도 막 집어넣어 보기도 해보고 그 다음에 유서도 쓰고 읽어보라고도 막 시키기도 하고 상가 체험 같은 것도 하고 뭐 이제 거기서 육개장도 먹고 그런 것도 많이 하죠. 예, 어렸을 때 그런 부분이 생소하기 때문에 조문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를 축제를 통해서 단순하게 술만 먹는 게 아니라 가서 큰절 2번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조문하는 방법을 알려줬어요. 그러면은 이제 학교 다니다가 취업하기 전에 실습을 나가잖아요. 실습 중요하죠. 예. 네, 실습 나갔을 때 시신을 처음 봤을 것 같은데 저는 실습 나가서 처음으로 돌아가신 분을 봤어요. 예. 그때 느낌이나 뭐 에피소드 있으면 좀 설명해 주세요. 저는 가장 큰 에피소드가 안치실에서 입관을 준비하려고 우리 병원에 계신 선생님들이 고인을 처음으로 딱 모셨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게 새하얀 천으로 이렇게 감싸져 있어요. 수세포라고? 네, 그래서 하얀 천으로 감싸져 있기 때문에 좀 실감이 안 나는데 그 새하얀 천이 걷어지고 돌아가신 분이 이렇게 누워있을 때 모습을 보니까 돌아가신 분이구나. 근데 저는 이제 학과를 다녔기 때문에 크게 그렇게 거리감이라든지 혐오스러움이라든지 그런 건 없었고 가장 큰 거는 이제 전신 탈의를 하고 이제 목욕을 시켜드려요. 그래서 알코올 솜으로 해갖고 몸을 다 닦아드리고 이렇게 그런 작업을 진행을 하는데 작업을 진행하기 전에 돌아가시면은 몸이 막 이렇게 굳어요. 빳빳하게. 그쵸. 손이 이렇게 펴 있는 게 아니라 피려고 해도 이렇게 굳어 있어요. 몸이 굳어 있기 때문에 이 굳어 있는 뼈가 굳었다기보다는 근육이 쉽게 말하면은 사후방지. 쉽게 말하면은 사망을 하면은 세포가 하나씩 다 죽어요. 그래서 굳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 시신이 굳어 있는 과정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빳빳하게 굳어 있는 시신을 반듯하게 펴서 수의제 입히기 수의도 입혀야 되고 몸을 좀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게끔
마사지를 하는데 그런 과정을 학교에서는 알려준 적이 없어요. 그렇죠. 실습을 나가야만 실습을 나가야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이제 무작정 그냥 막 달라들어서 막 이렇게 주물렀어요. 사실 네. 이렇게 주물르는 게 아니라 요 관절에 있는 근육을 살짝 굽혀드리고 펴드리고 어깨도 살짝 돌려서 펴드리고 해서 이 팔이 움직일 수 있게 손도 마찬가지예요. 손도 하나씩 펴서 손바닥이 펴지게끔 이렇게 해야 되는 과정인데 사실 배우지 않고 저는 막 이렇게 막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를 누르게 되면은 손이 자동으로 이렇게 굽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막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고인이 저를 딱 잡은 거예요. 그때 가장 섬뜩했던 것 같아요. 3초 동안은 멍하니 그냥 서 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3초 후에 우리 선생님께서 괜찮아? 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 순간적으로 이 팔을 쳐다보고 아 하면서 이제 인지를 하게 된 거죠. 그때가 가장 제일 놀랍고 제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실습에 갔을 때 하나 에피소드를 말씀드리자면 대전에 있는 모 장례식장에서 실습을 하고 있었는데 장례식장은 크게 따로 이제 시신이 없을 때는 할 게 없어서 대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전화가 와서 운구 요청이 온 거예요. 그래서 운구를 하러 여기 선임 장례지도사 선생님이랑 같이 딱 나갔는데 저 멀리서 보는데 버스 한 대랑 뒤에 자전거 한 대, 그다음에 빨갛게 거기 있더라고요. 교통사고인가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시신을 처음도 한 번도 못 봤을 때라서 딱 갔는데 무슨 영화 장면처럼 딱 그런 느낌이 딱 있더라고요. 근데 가까이서 보니까 할아버지가 자전거 타고 가다가 버스에 치였는데 그게 이제 머리가 버스에 깔려가지고 그게 터지면서 빨갛게 그 돼 있더라고요. 처음부터 좀 그러니까 너무 강렬하게 강렬한 약간 네. 그런 거를 이제 봤는데 근데 난 어떻게 해야 될지 멍한 거예요. 그냥 영화 속에 있는 한 장면 같아가지고. 근데 옆에 선생님이 프로페셔널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마스크 딱 끼더니 장갑을 저에게 딱 주면서 내려 해갖고 장갑을 딱 끼고 내려서 갔는데 일단 시신부터 하얀 천으로 덮고 카에 옮긴 다음에 운구차가 있어요. 거기다 딱 실어놓고 나머지 것들을 정리를 하는데 이제 머리가 눌렸기 때문에 뇌 같은 게 많이 흘러나왔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 장례지도사 선생님이 손으로 하나씩 다 짚더니 폐기물 봉지에 넣고 나머지 것들은 옆에 화단에 흙을 다 퍼가지고 거기다 쫙 뿌리더라고요. 수습을 했네요. 네. 그냥 저는 그거를 보고 와 대단하다. 이게 프로다. 그런 마음을 느꼈어요. 처음 씻을 때. 그쵸.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장례 지도사 선생님도 젊었거든요. 한 3년 정도 일했을 때인데, 와, 3년밖에 일 안 했는데 그 정도 했다고 생각을 지금 하니까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그분. 지금 뭐 잘 살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